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5가지 검증 요구가 포함됐지만 주민투표 요구는 빠졌는데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은 크게 2가지. 먼저 도민들이 제출한 제2공항 찬반 의견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부 등 25,700여 명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제주도의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적 문제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닷새 전 밝힌 대로 주민투표 건의는 빠졌습니다.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반대단체인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자체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3.2%로 찬성 의견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76.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불수용할 경우 제주도가 직접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80.2%로 조사됐다며 제주도를 압박했습니다. 주민투표가 도민의 뜻이고 제주의 민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주민투표라는 점에 대해서 제2도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의견 제출로 이제 제2공항 문제는 다시 공이 국토부로 넘어간 가운데 논란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제주가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수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국내에서는 제주가 쥐게 된 건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준공된 행원리 3메가와트 그린 수소 생산 시설. 올해 안에 청정 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20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자읍 동복리에도 12.5메가와트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6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다 두 곳을 합친 규모보다 갑절많은 30메가와트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이 조천읍 북촌리에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제주가 강원과 경북, 전남을 제치고 선정된 겁니다.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500억 원이 투입돼 연간 3,8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수소버스 300대와 청소 차량 200대, 수소 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잉여 전력을 그린 수소 생산에 활용하면서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인 21.6%를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LNG 발전소를 늘리고 LNG와 수소를 반반씩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에도 앞장서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실증 단지가 구축이 된다면 혼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혼소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러나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화석 연료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점보다는 어쨌든 화력 발전이 350메가와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에서 그린 수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새로 들어선 호텔이 폭우가 쏟아지면 오수가 넘쳐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새로 들어선 한 호텔. 그런데 건물 지하실이 오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잠겨버려 내려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사흘 동안 내린 140mm 비에 오수가 역류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개업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똥물, 똥이 둥둥 떠다니고 뭐 휴지 뭐 이런 누가 봐도 냄새는 냄새대로 있고 그 외도, 애월 그 똥물을 다 제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솔직한 말로. 10cm만 더 차올랐어도 전기와 소방시설이 모두 망가져 공사를 다시 해야 했던 상황. 당시 지하실에서 넘쳤던 오수는 이처럼 성인 무릎 높이보다 높은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 5월 건물을 준공하며 오수관 설비 용역비 500만 원과 오수 분담금 7천만 원을 모두 내고 점검도 마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오수관 설비였습니다. 이 건물의 오수관은 서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큰 하수관로인 차집관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부분에서 건물 오수관의 높이가 차집관로보다 낮아 하수가 건물 오수관까지 역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설치된 이 일대 오수관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넘쳐 도로 맨홀로 역류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시는 호텔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했지만 다시 폭우가 내리면 아예 호텔에서 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결한 부분은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는 폐쇄 조치하고 거기서 밑으로 서남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30m를 별도로 끌어와서 차직관로 연결 공사를 하기로 민원하고 합의를 받고. 하지만 도로 아래 낡고 복잡하게 얽힌 오수관들 사이로 어디에서 빗물이 유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땜질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 노동자들인데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이들을 위해 유급 여름 휴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나섰다는데요. MBC 경남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원 사무실 문 곳곳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제 방은 제가 치웁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 노동자들이 동료나 용역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창원시 의원들이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회계과에서 이미 청사관리팀에서 그렇다면 휴가를 아예 그냥 만들어 드려보자. 그래서 저희 휴가 이틀이 딱 고정이 이제 됐어요. 4년 전 일부 창원시 의원들로부터 시작된 청소 노동자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 이제는 구청으로도 확산했습니다. 올해 마산 하포구청까지 참여하면서 5개 구청 모두 용역업체와 협의해 청소 노동자에게 여름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휴가 없이 힘든 일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 조금 편히 쉴 수 있게끔 이 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창원시청을 비롯해 5개 구청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는 모두 51명.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따뜻한 배려에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힘도 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여가 활동도 좀 하고 뭐 저래 나름대로 취미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 휴가를 떠난 자리는 다른 동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메웁니다. 하기 휴가는 하기 휴가대로 갈 수 있게끔 동료들이 협조해가지고 하고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무실에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참 고맙죠. 4년 전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이들은 선한 영향력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쌓이면서 24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7.3도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북부, 동부, 서부 지역은 낮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가 하루 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동 경로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주도는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주말까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태풍의 경로에 따라서 풍랑특보가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정도까지 올라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비양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의 여름 대표 음악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는 7일에 개막합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28번째 관악제를 제주문예회관과 제주아트센터,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진행합니다. 또 찾아가는 관악제인 우리 동네 관악제가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도두마을공연장, 사려니 숲길 야외무대 등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부터 봄 시즌과 여름 시즌을 도입해 연중 상설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상수도관에 미인증 제품이 사용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부식 억제 장비가 상수도관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감사위원회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조사가 끝나면 환경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식 억제 장비는 상수도관이 낡아 발생하는 녹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부터 2달 동안 특별 수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와 방치, 폐수 발생 등을 점검하고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내 모 중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모 중학교에서 교사의 폭언과 학생 인격권 침해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시험 채점을 맡기고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점, 교사가 흡연을 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와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신분상의 조치와 학생 인권교육 이수 등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